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유튜버나 언론들은 또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의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이고 유튜버일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 세상을 보는 눈은 얕기 그지없구나. 얕구나. 세상을 참 얇게 보는구나. 아니면 알고도 고의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왜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 그들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들도 또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패싱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대표가 당에 없을 때 고의로 그때 시간을 내서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 미우니까 이준석이가 패싱 당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이지만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기획자입니다.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만약 이준석 씨를 패싱하고 국민의 합당에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서로 합의되지 않거나 서로 공감대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죠. 윤석열 후보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다면 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이준석 씨의 저는 여기에 기획 능력이 발휘했다고 봅니다. 기획 능력이. 왜냐? 윤석열 후보가 바보이지 않는 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쭉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입당을 했습니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제안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8월달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을 거의 앞당겨서 왜 일찍 입당을 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결단력이 부족하다. 뭔가 보여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둘이 아마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솔직하게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선배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당사에 없어도 본인이 결정적으로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입당하는 모습이 필요했고 그것에 서로 암묵적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표가 당에 있을 때 가든 없을 때 가든 그냥 윤석열 개인의 결단으로
입당을 결정했다. 이런 결단력 있는 윤석열 대표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줘야 됐을 거고,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다른 모습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자 입당까지 다 열심히 그 한 3, 4분에 걸쳐서 그 전자 입당 원서를 내면서, 인터넷 입당 원서를 내면서 이준석 대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입당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양한 입당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하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입당 환영식을, 정식 입당식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그 이벤트를 2번 하는 것이죠. 이벤트 효과를 2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최재형 원장하고 입당식을 차별화를 하면서도 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벤트를 2번 해주는 것이죠. 이것도 저는 기획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된. 그리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의원이죠. 권영세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권영세 위원장의 공로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뒤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인 이준석이 정면에 나서는 것보다 입당하는 1차 절차에는 1차 입당식이라고 그랬죠. 간이 입당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맞이하는 거. 그래야 이분도 그동안에 노력했던 그 공로가 너무 뒤로 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권영세 위원장을 배려하는 마음, 그동안 수고한 마침표를 찍는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고생한 애쓴 것을 조금 보이게 하는 그런 이벤트. 윤석열 후보는 적어도 2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정식으로 입당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이 입당, 정식 입당식 이렇게 나누어서 이벤트 효과를 보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하고는 똑같은 모습보다 좀 다른 모습으로 입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벤트 효과를 해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윤석열 후보의 단독 결정적인 전격적인 결단력을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게 연출된 모습을 두고 이준석이 패싱당했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이 기자들의 눈, 유튜버들의 시각, 저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